예, 안녕하세요. 랑짱입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반 정도, 근 2달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6월 말쯤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일을 시작을 해서 오랜만에 늦게까지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긴 하네요. 날씨도 정말 습하고 덥고 이번 연도에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고 그 시기에 저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또 해야 될 다른 일들이 있어서 뭐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비를 맞으면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내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됐었고 이제 그 일들이 다 마무리가 돼서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나와서 뛰니까 한 달 반 전이나 2달 전이나 가격은 뭐 변한 게 없네요. 3,000원짜리 콜들은 여전히 쏟아져 나오고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또 저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그 공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콜을 받으면 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행도 안 되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좀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아예 일을 쉬면서 그 일을 마무리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 공간은 다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지하는 아닌데 이 시설면에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방수도 좀 하고 일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일을 맡기니까 그 돈이 제가 나와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장비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 하겠더라고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더 미루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것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제 손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 일당이 꽤 세요. 자재값 따로 인건비 따로 해서 하는데 뭐 제가 나와서 일을 해서 그분들께 돈을 드리려면 제가 돈을 더 보태서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럴 바에는 제가 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퀄리티야 전문적으로 매일같이 하시는 분들이 더 퀄리티는 높겠지만 제가 그곳에 누구에게 세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공간에서 머물면서 저를 위해서 쓸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제 만드는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누구 뭐 일당 받아서 나가서 일을 할 정도는 뭐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는 됩니다. 이제 영상 작업도 거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올 여름에 너무 더웠죠. 지금도 물론 덥지만 앞으로도 한참 더 더워야 될 거예요. 밤 되니까 어제보다는 좀 낫네요, 확실히. 근데 일기예보에서는 이 더위가 예전보다는 더 길게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보를 하기를.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도 설치를 해놨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의 바람이었죠. 저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생겼고 그래서 참 좋아요. 화장실도 돼 있고요, 샤워 시설도 해놨고 보일러도 잘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온수로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런 곳이어서 누구를 뭐 초대할 만한 공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만족한 흡족한 공간입니다. 뭐 한강이 보이는 그런 뷰에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작업실로 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시설면으로도 저는 꽤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설에서 뭔가를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따뜻하게 커피도 한 잔 타서 마실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마련해 놔서 아주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혼자 사는 독고 방을 만드는 뭐 그런 기분이긴 한데요. 저는 처자식 다 있고요. 다 같이 삽니다. 저의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아이를 입양한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강아지를 아이들 정서에도 좀 좋고 그렇다고 해서 한 마리 가족이 늘었죠. 예전에는 이 개가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골에서 키웠었지만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교육비가 안 들어갈 뿐이지 먹고 싸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신생아를 키우는 것처럼 들어갑니다. 돈이 안 들어가진 않아요. 반려동물이라는 게 예전처럼 시골에서 기르던 그런 개념의 동물이 아니에요. 가족처럼 얘기를 하고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예방접종을 마치는데도 거기에 오신 분들은 다 이름 부르고 아이라고 하고 다 합니다. 무슨 소아과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요즘에 이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아이들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강아지가 피곤해하고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아이들이 계속 만지고 하는데 강아지가 우리 자기를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강아지들이 원래 잠을 많이 잡니다. 생각 외로. 성견이 돼도 강아지나 개들이 잠을 오랫동안 자요. 16시간을 잔다고 해서 그냥 16시간을 쭉 자는 게 아니라 계속 자고 일어나고 해서 노는 것보다는 이제 자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잠을 많이 안 자겠지, 걔가 뭐 이렇게 잠을 많이 자겠나 싶은 생각을 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기들이 만지고 싶을 때 만져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또 으르렁대, 조그만 게. 저한테는 못하는데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를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와서 개까지 또 교육하는 일을 맡게 됐어요. 배달하기도 바쁜데 개를 또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일을 나오기 전에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처음엔 저는 이 강아지를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훈련시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앉아, 엎드려, 기다려 뭐 이런 등등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들이 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시도를 하는데 동물과 사람이, 동물이 일단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동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은 유추해 보는 거죠. 그 동물들이 이렇게 했었다, 저렇게 했었다. 동물하고는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어도 교감은 할 수 있더라고요. 미워하고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빠하는 거를 확실히 그거는 교감할 수 있어요. 필이죠.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교감들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강아지들이 사람의 그 표정을 아는 것 같아요. 새끼 강아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화가 났구나, 안 났구나, 기분이 좋구나 나쁘구나는 확실히 구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하죠. 교육을 시킨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동물을 같이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런 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1순위는 배변을 가리느냐 못 가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산책을 하면서 넣는 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이 실내에서 강아지가 계속 아무데나 싼다 그러면 다시 파양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다 배변 활동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짖는 거.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아파트 생활들이 많고 소음에 대해서 지켜야 될 에티켓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일 먼저 시작한 교육이 배변하는 거, 패드에 넣거나 배변판 위에 올라가서 넣거나 하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교육이라고 해서 시켰습니다. 성공은 했어요. 저희 강아지가 똑똑한 건지 제가 훌륭한 건지 모르겠지만 단시간에 그건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걸 하려면 끈기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가 똥 쌀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먹이를 주고 물을 먹게 하고, 그래서 간식거리로 계속 시키는 거죠. 다른 부분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배운 게 없고 하다 보니 경특에서 마약 수색견을 교육시키는 후배들도 있고 주변에 핸들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그래서 알아보고 했는데 다 하는 말들이 동물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아지들이 거의 한 많으면 3세 아이의 지능을 갖고 있대요. 우리 아이들은 3세 아이여도 계속 지능이 발달을 하는데 얘네들은 3세의 나이에 그 지능을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길게는 20년을 3살 아이와 함께 사는 느낌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그 동물하고 교감하지 못하면 교육시킬 수도 없고 그렇게 오래 같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귀엽고 한 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라면 안 가르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니다, 나는 아이들도 그렇고 해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의 방법들을 배웠죠. 저도 실천을 했는데 먹혀요. 강아지가 기다려도 되고, 하우스로 가는 것도 되는 것부터 산책하는 거, 그리고 주인과의 너와 나의 관계는 누가 우선순위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강아지에게 학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간식을 주네, 나한테 맛있는 걸 주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나를 또 쓰다듬어 주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걸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교육에 학습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잘못했을 때
동물에게 의인화한다는 거죠. 알고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저러고 있어. 귀여움받으려고 저렇게. 너 왜 그래? 그러면서 화를 내죠.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의인화하는데 그 애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 데나 쌌어요. 야, 여기다 똥을 싸면 어떡해? 하고 얘기를 했는데 걔네들은 똥을 여기다 왜 쌌어? 이 얘기를 우리는 한 건데 걔네들은 똥을 왜 쌌어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왜 쌌어 해서 여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려주려고 계속 여기다 왜 쌌어 하면서 걔를 혼내요. 그럼 걔는 똥을 왜 쌌냐고 계속 주인이 혼내는 거죠. 그러니까 똥을 못 싸요. 결국에 주인이 없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 싸거나 계속 낑낑대고 밖에 나가서 싸려고 하고, 차라리 그 밖에 나가서 싸면 낑낑댈 때 밖에 내보내주면 밖에서 싸고 오니까 그건 괜찮은데, 구석진 곳에서 아무렇게나 막 가서 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걔랑 같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결국에 버려지거나 하는 그런 개들도 많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배변을 성공을 했고, 강아지를 교육을 시키면서 3살 지능을 가지면서 내가 뭔가를 먹이를 주고 안 주고 뭘 해야만 주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방석 위에 올라가는 것도 방석 위에 올라가니까 먹이를 주네, 내려오니까 안 주네, 아까는 앉아있기만 해도 주더니 이제는 앉아있는다고 해서 안 주네, 그러면서 자기가 엎드려도 보고 방석 위에도 올라가 보고 해서 결국에 그거를 알아냅니다. 아, 이 사람이 방석에 올라가는 걸 원하는구나, 아니면 엎드리는 걸 원하는구나, 손을 달라는 걸 원하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냥 강아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이 배달을 하면서 다녀온 길이에요. 다시 가려고 그러면 그 길을 못 찾아가겠어. 왜냐하면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갔으니까. 물론 지금 배달하는 것이야 다 알고 가니까 하는데, 어디 오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길을 찾아가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못 간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다 입력을 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또 내비게이션에 할 때 제가 수기를 입력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말만 하면 되죠. 어디로 가자 그러면 얘가 벌써 주소를 인지하고 그 주소를 검색해서 그쪽으로 가게 만드니까 편하죠. 근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가면서 내가 어디를 지났구나. 그러니까 너무 의존도가 높은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그러다 보니까 편하긴 한데 생각을 하질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요즘 시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동물과 사람과 다른 게 생각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물론 다 생각을 하면서 살겠죠. 개를 가르치면서도 내가 요즘에 좀 AI 시대에 와서 편한 세대는 살고는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했다 그러면 지금은 검색을 해요. 구글에 검색을 하고 챗GPT에 검색을 하고 해서 그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답을 얻는 데는 빠른데 왜 그 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작정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그 답을 빨리 찾으려고만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교육을 시키면서 참 별 생각을 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막상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진짜 내가 요즘에 지내는 걸 보면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다른 일을 해도 힘을 쓰고 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고된 일을 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근데 그 일을 다 끝내고 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배달하는 일을 하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좀 오랫동안 이 일을 안 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바로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몇 시간씩 계속 오토바이를 타면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 한 달 반 정도 된 시간을 공백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논 것도 아니고 제 육체적인 강도로 봤을 때는 이거에 못지않는 그런 일 하면서 보냈는데도 이 오토바이 타면서 일하는 시간이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워밍업을 하듯이 지금 하루하루 시간을 좀 늘려가고 있어요. 콜 타는 시간을 조금 줄였는데도 그때 정산된 걸 보면 희한하게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거의 주로 멀티콜이 들어오는데, 그 콜들이 멀티콜을 말도 안 되게 콜과 콜 사이가 떨어져 있는 그런 콜이 아니고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000원은 되는 거죠. 그래서 콜비 이 정산이 조금 늘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계속 예전만큼 이제 시간이 올라가서 타게 되면 조금 더 늘 것 같네요. 네, 예전에 제가 한 달 정도 영상을 못 올렸을 때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이 생겼는지 걱정을 하셨었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번에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를 걱정해 주시고 제 영상을
영상을 기다려 주셨던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 생존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전쟁터에 나가서 연락이 없다는 건 전사했거나 다른 일이 생겼거나 뭐 무소식이 희소식일 수도 있고 한데 저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다른 일들을 했고 또 그 일들을 하면서 많이 배웠고 다시 이제 또 배달 일로 돌아왔고 다시 또 주섬주섬 떠들고 영상도 올리고 하면서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야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제가 배달 일을 하면서도 돈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해요. 그래서 뭐 지붕 공사도 웬만하면 하고 뭐 주섬주섬 그런 일도 해보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일도 좀 배우고 하니까 웬만하면 뭐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엔 지붕에 또 올라가서 일하는 것도 있으면 제가 한번 찍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제가 그냥 배달도 하고 옥상도 하고 인테리어 가서 철거도 하고 뭐 별걸 다 합니다. 이제는 개도 교육시키고 뭐 특별하게 한 곳에 집중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참 그래요. 하여튼 오늘 주섬주섬 많이 제가 떠들었는데 일단 생존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저희 일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무더위 속에서 계속 일하셨던 우리 배달 라이더 분들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제 점점 더 시원해질 겁니다. 일하기 좋은 날씨로 바뀌어 갈 텐데 뭐 좋든 나쁘든 사고는 안 나라는 법이 없으니까 항상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고 배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틈틈이 저도 영상 자주 올리고 저만의 공간이 또 생긴 것만큼 그곳에서도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뜸했었지 무슨 일인가 궁금했었지